자, 심층 분석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뭐 장비주를 하나 고르셨어요. PNT. 네. 실적,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볼까요? 장비주를 왜 봐야 될까요? 24년, 25년, 26년에 캐펙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주는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먼저 들어가야 된다. 선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24년, 25년, 26년 거가 지금 장비주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장비주가 아마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장비주 중에 PNT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하고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전체 장비주 실적인데요. 연간으로 장비주 회사들의 평균 올해 매출 증가율이 86%입니다. 내년에 39%.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은 올해는 127%, 내년에 87%, 25년에 33%. 물론 추정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장비 회사들도 물론 일회성 수주라는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40%, 50%씩 폭증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PNT 같은 경우는 주목해 봐야 될 게 일단 이익률이 다른 장비 회사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17% 이익률 나오고요. 아마 연간으로는 최대 18에서 19%까지 가장 좋은 이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증가율도 올해 내년 모두 한 40%대 중후반의 실적 증가율이 나오고 이익단에서도 올해 내년 모두 한 40% 평균 이익 증가율이 나옵니다. 밸류에이션 압도적으로 가장 싼데요. 이 표를 보시면 장비주 밸류에이션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이익률은 PNT가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밸류에이션도 월등히 지금 쌉니다. 지금 사실은 코인테크 같은 회사는 올해 PER 기준으로 115배고요. TSI 같은 회사는 274배. 최근에 엄청 주목받았던 하나기술, 수주받았다고 나온 하나기술도 55배인데 PNT 지금 22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기술이나 뭐 윤성 FNC 같은 경우는 35배거든요. 이렇게 PNT가 20배 받을 정도의 그 밸류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23배에서 내년에 15배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PER이 왜 떨어지냐? PNT도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PNT의 아마 성장률을 보시면 매출 성장률 지금 여기 표 보시는 대로 40% 중후반이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40%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봤을 때 장비 회사 중에 PNT가 좀 가장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비주도 공매도가 많습니까? 이 공매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PN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 됩니다. 4.25% 정도 되는데 뭐 4.25% 자체가 그 규모 자체는 사실은 뭐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PNT도 최고 많이 늘어났을 때는 12.67%까지 늘어났는데 일단은 근데 장비주의 이런 사실 이 비중 자체가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좀 저는 좀 우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차 거래도 보시면 13만 주, 4만 주, 40만 주 이렇게 잔고가 대차 거래 잔고도 늘어나고 있어서 2차 전지는 뭐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원자재부터 이 장비까지도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아예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많은 업종을 일부러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일종의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에서 워낙 이제 네. 뭐 그 성공을 맛봐가지고 네. 그게 이제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증설할 때 좀 반짝하고 마는 거 아닌가 네네. 하는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일회성 수주에 대한 그런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가 결국은 수주가 늘어날 때 이제 장비주가 이제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날 때 장비주는 선발주 아니까 그럼 수주가 늘어나는 게 연속이 되느냐가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배터리 셀업체 같은 경우는 24년, 25년, 26년, 심지어 27년까지 캐펙스가 26년을 기점으로 캐펙스가 줄어들긴 하지만 캐펙스는 계속 캐펙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캐펙스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캐펙스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캐펙스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분명히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내 장비 업체가
국내 배터리 셀 1, 2, 3등 다 1등인데 국내 배터리 셀 업체만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유럽 배터리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요. P&T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업체들 소위 말하는 그 기술 진입 장벽 외에도 이 소위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일단 LG 엔솔이랑 삼성 SDI나 SK온에 납품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레퍼런스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품질, 수율, 생산 공정에 대한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침 또 장비도 그 IRA 관련돼서 북미에서 유럽은 사실 일본산 장비를 많이 쓰다가 야 일본산 장비 너무 비싸잖아. 좀 가성비 좋은 장비 없어?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가격 때문에 일본산 장비가 약간 밀리는 추세고요. 중국산을 써봤더니 품질이 너무 안 나와서 공정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중국산은 일단 기술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업체랑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뽕이 아니라 업계에서 평가하는 게 일본산 장비에 대한 대체 수요도 있고요. 중국산 장비에 대한 대체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는 중국산 소재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산 장비도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미에서도 압도적으로 국내 장비 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럽은 아까 구조적인 두 가지 이유, 중국산 장비 뭐 품질에 대한 보증 문제, 일본산 장비는 비싸다는 문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 수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장비주 업체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T를 말씀드린 이유는 핵심은 딱 그겁니다. P&T는 장비주 그럼 뭘 봐야 되냐? 고객사 다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핵심 공정이냐가 중요하거든요. 핵심 공정 장비에 들어가냐. 그 장비가 들어가는 공정의 핵심은 이 공정 세 가지인데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전극 공정이 가장 앞단이고요. 전극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이 양극과 음극이니까요. 근데 이 전극 공정을 만드는 장비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도 가장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라노란 장비 회사가 다 독점인데 그거를 굉장히 발빠르게 P&T가 선제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체에 뛰어들어가지고 일본 업체가 캐펙스를 막 줄이고 보수적으로 캐펙스 하는 사이에 발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일본 업체 히라노를 제친다기보다는 히라노가 굉장히 대등한 수준으로 그 히라노가 주춤하는 사이에 굉장히 P&T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전국 공정 장비 관련돼서는 뭐 P&T라는 회사가 삼성, SDI, SK온, LG 에너솔루션 고객사를 가장 잘 다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P&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SK온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 조인트 벤처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삼성, SDI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모두 장비를 납품하니까 매출처가 가장 안정적이고 심지어 LG 엔솔에 대한 납품 이력 때문에 레퍼런스가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유럽 배터리 업체한테도 뭐 노르웨이의 뭐 모로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베르누 이런 회사들한테 계속 러브콜이 장비 업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돈이 없는 분들, 근데 2차 전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이제 ETF 투자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ETF는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ETF는 한 주당 10,000원 정도 가격대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다만 단점이라고 한 건 내가 투자하고 싶지 않은 종목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 나는 포스코홀딩스도 좋아 보이고 에코프로도 좋아 보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사고 싶고 에코프로 BM도 사고 싶은데 다 사기에는 한 주당 심지어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한 주당 60만 원이 넘어가고 에코프로는 100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걸 한 주씩만 사기에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뭐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삼성자산운용, 미래셋 자산운용이 이제 뒤늦게 2차 전지 소재랑 광물에 집중하는 ETF를 대거 내놓은 거죠.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잘 팔렸고요. 그러면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래도 핵심 기업에 압축하는 ETF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 ETF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광물 업체들 주가 상당폭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수급에 의해 땡긴 논리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지금 대표적인 거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관련돼서 10,000원 초중반이니까 뭐 내가 그냥 기준점을 세워서 내 월급의 뭐 10% 아니면 내가 여유자금 생긴 거에 아주 분산해서 쪼개서 주식이든 ETF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니까 그거를 ETF로 사서 모아가는 전략. 최소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률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나는 최대한 이거 빠질 때마다 사서 수량을 모아가겠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 세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어떤 ETF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타이거 2차전지 뭐 산업 테마 ETF가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삼성의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또 이런 ETF가 있는데 예. 최근에 나온 거는 역시나 소재 그리고 광물에 집중한 ETF. 그 기존 거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뭐 타이거 2차전지 산업도 그렇고 삼성 뭐 코덱스 2차전지 테마 ETF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분산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종목을 급격하게 압축을 해서 상위 종목,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종목의 그 포지션을 늘리고 종목도 압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나왔던 것보다 현재 나온 그 ETF들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뭐 ETF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나온 세 가지를 꼼꼼하게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집중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우선은 솔 네, 2차전지 소부장 네네. FN. 네. 요거 특장점 뭐 하여간 뭐 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요게 가장 먼저 나왔고요. 네, 이게 신한 솔 2차전지 요게 나와서 지금 이거는 지금 벌써 시가총액 지금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 1등부터 10등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1등이 에코프로고요. 14.56%입니다. 엄청나죠. 제일 많이 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2등입니다. 11.95%, 포스코홀딩스 11.89%, 포스코 퓨처엠 10.67%, 코스모 신소재 8.42%, 그 다음에 LNF가 8.3%, LG화학 7.86%, SKI테크놀로지, SKC, WCP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상위 1등부터 5등까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합산이 14, 11, 46%입니다.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을 많이 담았지만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거는 50%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단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1등부터 10등 사이에 분리막 업체인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동박 업체인 SKC, WCP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막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뭐 미국에서 분리막 대거 교체 수요가 일어날 거다 해서 지금 중복으로 지금 두 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SKI 테크놀로지, WCP. 예.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 뭐 SKI 테크놀로지, WCP는 1등 기업을 하나만 분리막 넣으면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좀 중복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 2차전지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 코덱스 2차전지입니다. 삼성 코덱스. 요게 간발의 차이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M보다 일주일 먼저 나왔습니다. 요것도 나오자마자 지금 시가총액 1,700억이고요. 참 특이한 게 핵심 소재 10에 지금 굉장히 초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없습니다. 아예.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포스코를 의도적으로 안 넣은 건지 너무 좀 특이한 요 ETF입니다. 며칠 수익률은 별로 안 좋겠는데.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유일하게 포스코 홀딩스를 뺀 ETF입니다. 1등 포스코 퓨처엠이고 21%, 에코프로 18.7%, 에코프로 BM 17.9%, LNF 이건 또 LNF를 또 많이 넣습니다. 12.8% 4등이고요. LG화 12%, 6등 나노 코스모 신소재, 7등에 나노 신소재가 들어가고요. 예. 요것도 특징은 비양극재에도 나름 주목을 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4% 들어가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2% 들어갑니다. 자,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핵심에 얼마를 담았냐? 포스코 퓨처엠부터 LG화학까지 다 더해 보시면 70%가 넘습니다. 한 73% 정도 됩니다. 집중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근데 중요한 건 포스코 홀딩스가 빠졌고요. LNF가 지금 4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 2차전지랑 비교하면 당연히 솔 2차전지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중도는 코덱스 2차전지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핵심 광물과 양극재에 70% 비중을 담았고 아까 솔 2차전지는 50%가 안 됩니다. 소재단에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이 이 솔 2차전지의 소부장과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의 단점을 모두 극복하고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게 가장 마지막인데. 가장 마지막인데. 이건 예. 뭐 알고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나오자마자 시가총액 3천억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장 뒷북이긴 한데 타이거 2차전지
포트폴리오 보시면 완벽합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1등이고 20.5%, 에코프로 BM 16.5%, 포스코홀딩스 16.3% 3등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13%, LG화학 11%, LNF 6%, 코스모신소재 4%.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집중한 에코프로부터 LG화까지 더해보시면 52, 65, 77이 나옵니다. 예. 네. 이것도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제일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4개 합산만 55%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흠잡을 데 없다. 심지어 이거는 아까 그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랑 다르게 LNF가 6등입니다. 가장 주가가 부진한 LNF를 또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결론 내면 그냥 월급 받아서 아니면 내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그냥 타이거 2차전지 소재를 2차전지 성장률이 둔화될 때까지 계속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을 모아가시면 나중에 2, 3년 뒤에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답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중도가 높은 게 장점이 있을 테고 네. 또 뭐 시장 여하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또 좀 분산된 게 좀 나을 수도 있고 네네. 시기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빠질 땐 더 많이 빠질 지금 수도 이제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말씀하신 거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를 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 따라 생각 다를 수 있으니까 한 종목만 사도 되고 뭐 분할해서 네. 또 섞어서 사도 여러 가지 네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만약에 섞는다면 어떻게 섞는 게 좋을까요? 그걸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일 차이가 나는 게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랑 그 삼성 코덱스 2차 전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있냐 없냐라는 네. 거죠. 그럼 나는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서 더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신 분은 그런데 양극재는 엄청 좋다. 근데 양극재 중에 LNF가 너무 저평가됐다. 그러신 분은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세계 중에 가장 업그레이드가 되고 광물에 대한 집중도도 높고 가장 그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비중을 예를 들어 뭐 30%, 40% 가져가되 나머지 60%, 70%를 솔과 솔 2차 전지랑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나누는데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는 비양극재 단의 비중이 매우 낮고 심지어 비양극재라고 들어간 거는 SKI 테크놀로지,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솔 2차 전지 소부장 ETF보다는 솔 2차 전지 소부장 ETF는 이 삼성 코덱스랑 다르게 지금 비양극재 단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거든요. SKI 테크놀로지나 SKC WCP 이렇게 돼 있는데 솔 2차 전지 소부장의 단점은 1등부터 10등 사이에 중복, 분리막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인데 코덱스 2차 전지는 분리막에는 SKI 테크놀로지 한 종목만 딱 들어가 있고요.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비양극재가 더 잘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돼 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분산된 거를 비양극재 단에서도 완벽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싶다고 하신 분은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그 비중 자체를 투자한 거에서 비중 자체를 뭐 늘리는 방법. 그래서 뭐 433, 뭐 532, 뭐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말씀 고맙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듣고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 포스코 그나마 조금 소외돼서 많이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덜 힘드실 것 같고 LG화학이나 LNF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힘들고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전 개인적인 뭐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리면 분명히 포스코 그룹이랑 에코프로 그룹에 집중됐던 어떤 수익률의 격차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격차는 최근에 LG화학 오늘 뭐 4% 넘게 급등 나오는 것도 그렇고 LG 엔솔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나노신소재도 철저하게 소외되는데 오늘 20% 넘게 급등 나오는 걸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이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간의 수익률의 격차는 있겠지만 이게 막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에 집중된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조금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양극재 집중 투자하되 너무 이 양극재 소위 말하는 꽂히지 마시고 양극재에만 꽂히면 다른 그 업종의 성장, 그러니까 밸류체인 내에서 양극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성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극재나 도전재나 첨가재나 장비 업체들도 좀 보시고 그래서 물론 선택과 집중은 해야겠지만 그게 지금 너무 극명하게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인 그 수익률 현황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소외된 기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진짜 긴 롱텀으로 중장기 최소한 2, 3년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시고 계속 손품을 팔아서 2차 전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업데이트 하시길 권해드리고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하루하루 주가 흐름에 너무 일회일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